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의혁투의 최대집 대표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신의 진료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원장실인가요? 네, 진료실입니다. 네, 진료실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놓기에 네. 좀 복잡해갖고 예, 예. 네. 화면이 평상시와는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니터도 보여줘야 되고 예, 그래서 장비도 보여줘야 되고 해서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오늘 색다른 화면을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는 좋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오늘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가 예. 대통령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고 나섰어요. 예. 저도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그 SBS 네. 라디오에서 대담 프로그램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이제 했는데 네, 사실 오세훈 직전에 총선에서도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듣기로는 지역구 활동을 너무 소홀히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낙선해서 사실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요. 또 이 오세훈 이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은 꼭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2011년도 8월 달에 또 갑자기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을. 그래서 당시 무상급식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또 일각 의견에서는 그 무상급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장의 직을 걸만한 일이었는가 그런 데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 갖고 서울시가 그렇죠. 난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죠. 야, 좀 진중했어야 될 텐데 예. 그러지 못하고 박원순을 시장을 만든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바로 안철수를 등장시킨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네. 이제 안철수 저희들이 한번 바로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서울시 느닷없이 무슨 백신 만드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시 무슨 지자체장, 서울시장 후보로 막 인기가 오르면서 예. 그 인기를 타고 또 덥석도 물었죠. 안철수 당시 이제 그렇죠. 대표가. 그래서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뭐 수염 안 깎고 돌아다니면서 뭐 또 당시 뭐 서울시장 나오겠다. 신발 막 일부러 갈아갖고 예, 말이에요. 예. 기자들한테 그리고. 야 나 신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했나봐. 그 사진이 찍혀갖고 또 뭐 검소하다. 야, 그 검소한 사람이 수십억짜리 지금 서울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사람들 계속 불러다가 저기 밥 먹이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 문제는 사실 박원순 시장 문제는 계속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얼마 직전까지 또 저희들이 각종 감사원 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대검찰청에 고발을 우리가 했었고 맞아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안철수 당시 안철수 씨 그다음에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결국은 박원순에게 어떤 그 후보 단일화를 하고 결국은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됨으로써 그 의도가 어찌됐건 또 경과가 어찌됐건 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오세훈 시장은 그 부분에서 많은 정치적인 책임, 의무, 부채의식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임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충분히 어떤 정말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를 하고 어떤 진정한 어떤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성실하고 진지한 선거운동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상보다 압도적 표차로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민들한테 네. 더 성실히 다가가고 네. 진심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뭐 다른 지역구 가서 그냥 당선될 줄 알고 막 그냥 네. 탤런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저 사람 탤런트야 정치인이야 이러다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좀 반성을 하고 네.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밀어줘야 될 텐데 네. 야, 또 뭐 청와대에서 관련도 없는
정말 저는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대통령 어떤 측근의 문제로 몰고 가는 예. 그런 그 야당의 아주 더티한 습성에 또 방송에 나와갖고 그렇게 자기가 잘 확인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죠. 저기 사실은 이제 무슨 그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개인 그 대통령이 됐든 누구든 간에 사적으로 어떤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침소봉대를 해서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최고 권력자라는 둥 뭐 이런 뭐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사실 조응천 그런 의원 같은 게 지금은 의원이죠.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어떤 그런 정보를 비밀한 갖고. 어떤 예. 정보들을 국회에서 면책특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어떤 그 마구자기식으로 저기 발언을 하고 또 언론들은 받아쓰고 야당들은 정치 공세를 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 있는 새누리당의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량급 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더욱더 발언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야. 그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든지 네. 아니면 언급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 어떤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고 그동안에 사실은 뭐 언론에 다뤄지진 않았지만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었던 문제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정치 공세화하는 것은 지금 현 안보 시국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엄중한 안보 시국에서 5차 핵실험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최근에 또 경주에서 상당한 어떤 지진 대규모 문제가.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여진이 그 외에도 지금 수백 차례 지금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실제 이제 그 전화도 이제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아주 정말 심각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런 어떤 그 국내 안보 환경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정치 공세에 가담을 했다. 근데 꼭 걱정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어떤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어허. 향후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짜증이 확 나네 네. 그냥. 그래갖고 말이죠. 오세훈이 이러죠. 당대표 김무성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당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자기가 그냥 수염이나 기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해방이나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택상을 빡 치다가 네. 엘보를 다쳐갖고 또 팔꿈치를 다쳐갖고 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화가 나갖고 말이죠. 책상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빵 쳤는데 이렇게 해서 팔꿈치도 다치고 엘보도 다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의 진료에서 그런 화가 나서 책상을 친다거나 아니면 당해서 울분에 못 이겨서 그냥 어떻게 호공에 주먹을 날렸는데 이렇게 삐끗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코너들 뭐 요리와 정치 잘 보고 있습니다만 또 사진 뉴스 아주 뭐 반응들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신의 진료라는 것을 사실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흔한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근골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의 어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더불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주요 현안이나 정치 현안들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아주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신의 진료라고 하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또 가드라고 해서 제가 아프다는 겁니다. 신혜식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의사들은 만약에 그런 어떤 신의 진료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식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제가 얼마 전에 김무성, 오세훈 지금 북핵 개발 때문에 이럴 수가 딱 했는데 저도 지금 어깨도 아프고 이 팔꿈치가 아파서 온 겁니다. 진료를 받으러.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이 진행을 하는 어떤 건강
의료 프로그램이다. 그런 예, 예. 의미로 신의 진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그 팔꿈치를 다치는 경우가 화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실제로는 이제 네. 운동을 하다가 예, 다치는 경우도 운동하다. 있고. 실제로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이 질환을 한번 다뤄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제가 이 질환을 선정한 이유가 음. 실제로는 이게 운동을 하거나 음. 뭐 그런 우리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음. 생기는 그 질환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 직업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업적으로 팔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 네. 특히 이런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타이핑. 예, 타이핑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종 생산직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 하루에 많은 일을 합니다. 반복되는 동작들. 그러니까 손목하고 손가락을 펴는 동작들. 그렇게 되면 이쪽 근육군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손목을 펴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은 생산직에서 이런 반복되는 동작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는 왔다 갔다 한다든지.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주부들도 큰 힘은 아니지만 이런 동작들을 하루 종일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애들을 돌봐야 되고 하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큰 힘은 아니지만 이것이 반복적인 어떤 스트레스란 말을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반복적 어떤 근육하고 힘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손상이 온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근육들을 사용해서 되도록 많은 근육을 동원해서 짧은 기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근육 활동을 우리가 그건 이제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엑서사이즈가 되지만 똑같은 근육을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계속 사용한 일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아, 노동. 그래서 노동. 이 노동 결과로 발생하는 우리 근골격계의 아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이 질환을 설명하면서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생산 현장, 근로 현장들에서 우리가 몸이 부서져라 일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질환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그 하나 어떤 상징적인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네, 엘보를 다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가 팔꿈치를 봤을 때 네. 이런 위치 손 등 쪽에서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상완골의 뼈에서 외측 상과라고 합니다. 네. 외측 상과. 그래서 정확한 사실 용어는 아니지만 공식적 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질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목을 펴는 근육군이 시작되는 부위. 근육을 뼈에다 붙여가는 조직을 우리가 힘줄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뼈와 뼈 관절에서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 조직을 인대라고 하고 리가먼트. 근데 지금 조직학적으로는 힘줄이나 인대나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조직학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줄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외측 상과염, 거기에 있는 근육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테니스 엘보우라고 실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요걸 우리가 손 바닥 쪽, 그러니까 손 바닥 쪽은 이제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죠. 굽히는 근육들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또 이런 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들고 나르고 하면서 나르고. 이것도 또 어떤 말 그대로 근로, 생산직 그런 어떤 말 그대로 노동과 관련돼서 이런 근육들을 계속 쓰다 보면 이것만큼 흔하진 않지만 이쪽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근육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상완골은 내측 상과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측 상과염. 이거 뭐라 보통 골퍼스 엘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골프를 사용하는 분들이 신 대표님도 골프를 좋아하시고 좋아하기만 합니다. 네. 잘 치시기 때문에 잘 친다는 표현을 하면 또 좀 요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면서 네. 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단 네. 말이죠. 그렇게 돼서 실제 골프 치는 분들의 여기에
이 근육 힘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골퍼스 엘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정확한 이제 의학적 용어는 내측 상과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은 증상 정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경한 분이 있고 굉장히 심해서 어떤 분들은 요런 우리가 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해서. 그러면은 잠잘 때도 아파서 수면 방해가 되고 이제 그분들은 문제는 이런 그 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자체가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서 네. 어떤 현상으로 그게 이제 체내에서 보이는지를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은 아까 제가 네. 이제 제 팔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엑스레이를 찍어놓은 겁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정면, 전후면 사진 그리고 이것은 측면에서 찍은 두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은 사실 이제 엑스레이로 또 초음파나 네. MRI 같은 영상 검사로 진단되는 질병은 아니고요. 아까 같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 다음에 의사가 진찰,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신체 검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법에 의해서 눌러보고 압통, 그 다음에 어떤 저항 운동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 반드시 엑스레이는 찍어야 됩니다. 우발적인 골괴사라든지 네. 골종양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동반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절 부분에 어떤 관절 결석이라고 해서 관절에 어떤 특정한 유리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되면서 장기간 그런 어떤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을 앓는 분들은 저희들이 예전에도 석회화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회화가 여기에도 이루어져서 석회성 건염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하고 사실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런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초음파가 워낙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실제 그 어떤 근의 위축이라든지 염증성 부어 있다니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예, 예. 정확한 그 질병의 요인을 알고 그렇죠. 동반되는 예, 동반된 질환이나, 병이 또 예, 있을 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염증이 더 커갖고 야 이것도 심각한 병인데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엑스레이는 반드시 찍어야 되는 반드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뼈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상완골이라고 하고 이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외측 상과라고 합니다. 근육들이 여기에서부터 붙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중심 부위가 이 부착 부위에서 염증들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외측 상과염, 여기 툭 튀어나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내측 상과라고 부르는 거고 이 근육들은 말 그대로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 이 근육들마다 다 여기 이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육들마다 다 이름들이 있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건 의사들만 알면 되는 거고 일반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은 그런 걸 알 이유도 없죠. 머리만 아프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측 상과염.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예. 또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 가지 어떤 특정하게 무리가 될 수 있는 동작을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한 어떤 시간, 적당한 강도로 그것을 한 번 할 때도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도 적당하게 횟수를 조절을 해야죠. 그래야 이것도 일종의 스포츠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주부들이나 문제는 어떤 그것을 말 그대로 근로자들. 직업 삼아서 하는 네. 분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굉장히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치료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제한이 돼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안 써야 된다는 거죠. 많이 써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조금 이걸 안 쓰고 약물 쓰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걸 보존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많이 호전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죠. 직업이니까. 그렇죠. 네. 직업 뭐 조리자라든지 각종 생산직 근로자라든지 또 주부라든지 하루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드시고 그래서 좀 통증이 가라앉으면 또 일을 더해서 악화가 되고 이런 경과를 밟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실은 이게 아주 막 그 우리가 심각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 것이죠. 굉장히 흔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직업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분들은 일단 증상이 조금 많이 생겼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좀 덜 쓰는 노력을 해야 되고 초기에 약물요법을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나와서 물리치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요법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이 외측상과염이나 내측상과염 치료는 아주 드물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힘줄 자체가 파열돼 버리고 어허. 퇴행성 변화가 너무 심한 경우는 어허. 아주 드물게 수술해야 되는 경우인데 수술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주사요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사요법은 주사요법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제가 기계를 갖다 놨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라든지 해서 말 그대로 어떤 퇴행성 변화가 생긴 그런 어떤 힘줄들을 강화시키는, 재생시키는 그런 어떤 치료법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충격파를 충격파 줄 수 치료. 있는 기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충격파를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퇴행성 변화가 생긴 그런 어떤 힘줄들의 충격파는 또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하니까 충격파라는 자극을 가해서 거기에 사실 인위적인 이것은 어떤 유해한 염증이 아니라 인위적인 염증 반응을 좀 촉진을 시켜서 사실 단단하게 다시 힘줄을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해보면 어떤 주 1회 또는 2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한 번 또는 두 번 내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증상에 통증 호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기계를 예,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시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충격파도 예. 많은 분들이 실제 이제 그 겪은 그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소리가 좀 예. 나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계마다 조금씩 우리가 그 관련된 어떤 인자들은 좀 다른데 이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속도, 네. 그다음에 충격파의 타수, 그다음에 가해지는 압력, 보통은 우리가 한 3.0 정도로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1회 실시할 때 이 기계는 보통 한 2,000타 정도에서 실제로 이런 부위 정확하게 여기 부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저기 외측 상과 같은 데다가 외측 상과로 해서 부위를 물론 이 주변에 좀 안전하지만 근처에도 요골신경이라는 놈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해부학적 지식들은 물론 이런 치료하는 의사들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고 소리가 이렇게 이제 이게 충격파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는 외측 상과에 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래야 할 때 기계마다 느낌이 어떤가요? 이게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한 보통 2,000타 정도로 하는데 한 1,000타 정도 할 때까지는 아프다가 1,000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반응이 빨리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한 1회 정도 치료를 우리가 했는데 1회 정도 치료를 했는데 저도 어깨에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어깨 같은 경우 우리가 근육을 치료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신 대표님께서는 여러 운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강한 겁니까? 그거 진짜 아픈 거예요? 이거 자 셀카 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걸 이제 좀 속도를 빨리 해서 근육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여기다 초음파 젤을 바르고 그 신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육 뭉쳤다 하는 우리가 근막 공통 증후군이라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좋습니다. 하다 보면 상당히 통증도 풀리면서 그러네요. 좀 시원한 느낌들을 시원한 느낌이 오는데요. 시원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근육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큰 근육들에 대해서는 대근육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쌓인 석회질 같은 거를 이제
분쇄하는 예, 그런. 실제로 어. 석회성 건염이나 그때도 작은 석회화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걸로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방식이 좀 다르고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방식의 체외 충격파가 더 강한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좀 깨줘야 되는데 아무튼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치료 기계라는 거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중요한 치료법이 제가 이제 주사기만 준비했는데 일회용 주사기 주사요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실제 이런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가 뼈 주사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뼈 주사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게 사용이 나쁘다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스테로이드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중에 메실프레드니솔론이나 트리암시놀론이나 리도케인 국소마취제를 이용해서 직접 힘줄에 놓으면 안 되고 힘줄 주변에 우리가 좀 뿌려줌으로써 염증을 확 가라앉히고 우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15% 포도당을 이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거기다 이제 이것도 어떤 재생 주사법이죠. 재생 주사법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정,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주사요법, 또 체외 충격파, 아주 드문 경우에는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치료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치료법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잘 되는 병은 한 가지로만 딱 한 가지로만 해서 그냥 됩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사요법도 하고 주사요법도 다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재생 물질들을 이용한 재생 주사요법, 체외 충격파도 좀 방식에 따라서 한 두 가지 크게 타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약물도 여러 가지 약물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정보들만 설명해 드렸는데 자가 진단은 꼭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이제 정보랄과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이 있고 또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병태 생리가 힘줄에 생긴 염증이라는 거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또 아픈데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네. 생기니까 나 운동해야 돼. 네. 그러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악화가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예, 운동하지 마시라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운동하지 마시고 이건 일단 쉬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다 악화가 돼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각 증상으로 진단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시면은 가까운 정형외과 근골격 질환을 보는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진찰 받고 치료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정말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이제 복잡한 화면이 되고 했지만 이야기를 꼼꼼히 듣다 보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근골격학 등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예, 질환, 또 다쳐서 생기는 질환, 예.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보니까 이게 때려서 한 게 아니라 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서 예. 생기는 거고 주부들은 또 주부들대로 예. 생기는 병이군요. 예. 자, 김무성 대표 말이죠. 예.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이 이제 대권에 나가야 되는데 예. 뭐 반기문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네. 예. 나름의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네. 또 비판을 했어요. 예. 네. 사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지 또 사실은 국가 안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보수층 이쪽에서는 사실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전신 말 그대로 사실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냥
편의상 보수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 중에서 아마 역대 최근 한 30년 이래 최악의 어떤 대표가 아닐까. 그렇죠. 도장 예, 두고 튄 거는 진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일입니다. 없죠. 정당사에서 그런 일은 그런 어떤 최악의 어떤 코미디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은 어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 본인이 직접 어떤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언론들에서 반기문 총장이 그간 역대 최악의 총장이다.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에서 대선 후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실제 유엔 규정상에서 그런 권고사항이죠.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무총장을 하는 기간 또는 한 이후에 어떤 해당하는 자기 어떤 국가에서 어떤 특정 어떤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권고사항들이 예. 있는데 그런 걸 인용을 하면서 뭐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뭐 그런 평이 있다. 또 그분이 뭐 나머지 남은 어떤 유엔 사무총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그분을 더 뭐 대선 후보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남의 어떤 다른 기사를 인용해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 그대로 일부 새누리당 내부에서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세우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거죠. 비판을 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나름대로 대선 후보로서 과시하려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금 네. 김무성 대표는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 제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국민들은 경기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어떤 그 매일매일의 힘든 근로 또 주부들은 어떤 가사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 이런 어떤 민생 현장 어떤 이 힘든 것들을 민생 현장을 탐방을 했는데 뭘 탐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어떻게 국민들이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러면 각종 규제를 뭐 계획한다든지 정부가 나서서 지금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어떤 경제에 깊게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최소한 나서서 민생에서 어떤 점에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사실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도 하나만 조금 바꿔줘도 그렇죠, 큰 도움이 그렇죠.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담배값 인상 같은 거 정말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담배값을 좀 다시 인하를 한다든지 그리고 금연 효과를 실제 높일 수 있도록 금연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민생에 관련된 김무성 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본인이 어떤 언론에 자꾸 이런저런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좀 민생 관련된 입법 아니면 규제 개혁이나 이런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좀 속죄하는 심정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때그때 다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저기 지금 반기문 미국에 있는 언론 입을 빌어서 저희들이 반기문 총장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아까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지금 전 서울시장이 지금 청와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저기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럴 지금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얼굴을 들이밀수록 사실 보수층 국민들 특히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김무성 대표 얼굴 볼수록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맞아요. 그런데 무슨 본인이 반기문 총장이 어떠고 저쩌고 무슨 대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자격이 지금 본인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의 진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도움이 좀 됐습니까? 뭐 지금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요 혈압부터 올라가는데 그 이외에도 어깨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뭐 이런 부분들 오늘 아마도 최대집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요 지지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요 정권이 잘 될 수 있게 또 말해야 되고 거기에 앞장서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선에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면은 김무성 대표야말로 최악의 새누리당 여권 대표가 아닙니까? 오늘 신의 한 수는요, 진료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치권이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